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조경 수목감별 제3장입니다. 이번 주에 4차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다음 자료가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목감별 해설 자료의 구성은 총 4장이고요. 오늘은 제3장 감탕나무과 층층나무과 등 29종 수목의 사진과 해설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6번 감탕나무입니다. 감탕나무는 두꺼운 잎과 빨간색 열매가 어우러진 상록수고요. 제주나 울릉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교목입니다. 수영과 수피를 먼저 보면 역시 남부수종이라 수피가 매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탕나무의 잎을 보면 반듯하면서 두껍고 윤기가 있고요. 사계절 푸른 상록수 잎입니다. 꽃은 잎 겨드랑이에서 피는데 수꽃들은 황녹색으로 무더기로 모여서 피고요. 다음은 암꽃인데요. 감탕나무는 암수 딴그루라서 암꽃나무에만 빨간 열매가 열리고요. 암꽃은 수꽃보다 적게 피고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열매인데요. 대추처럼 생긴 작은 타원형 모양이고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익어가는데 끝에 보시는 것처럼 까만 점이 있습니다. 빨갛게 익은 감탕나무의 열매입니다. 끝에는 까만 점이 있는 것도 잘 봐두시고요. 감탕나무의 연상 키워드는 두껍고 매끈한 잎과 어우러진 수꽃 무더기가 인상적이고요. 조그만 대추 모양의 열매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익어가고 끝에 점이 있는 것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68번 꽝꽝나무입니다. 꽝꽝나무는 수형이 작은 관목이고요. 잎하고 열매가 두껍고 단단해서 나무에 불을 피울 때 꽝꽝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목 해설을 할 때 나무 이름에 대한 유래도 가끔 설명하는 이유는 나무 이름을 잘 기억하시도록 돕기 위한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잎을 보면 타원형의 두꺼우면서 광택이 있는 편이고요. 미세하게 작은 톱니도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핵과이고 작은 잎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둥근 열매가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익어갑니다. 수피는 짙은 갈색으로 보이는데 수피로는 구별이 어렵고 꽝꽝나무의 까만 열매는 다음 장에서 볼 짙동나무 열매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짙동나무의 열매는 다 익으면 약간 찌그러지면서 사원형의 모양이고요. 꽝꽝나무는 동그란 작은 구슬 모양입니다. 꽝꽝나무와 잎이 제일 비슷한 게 앞에서 본 회양목이 있었는데요. 수형이나 작고 두꺼운 잎 모양이 서로 비슷해서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꽝꽝나무 잎을 보면 미세한 톱니가 있고요. 열매는 동그랗고 윤기가 흐르는 검정색입니다. 회양목은 잎을 보면 톱니가 없고 밋밋한 잎이고요. 열매는 타원형 모양인데 끝에 뾰족한 돌기가 3개 보이고요. 열매가 누렇게 익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9번 낙상홍입니다. 낙상홍도 감탕나무과의 작은 관목이고요. 빨간 열매가 인상적인 나무입니다. 낙상홍은 한자로 떨어질 낙, 서리상, 붉을 홍자인데요. 가을에 낙엽이 지고 서리가 내려도 이 붉은 열매가 가지에 남아서 낙상홍이라고 합니다. 잎을 보면 긴 타원 모양의 끝이 뾰족하고 예리해 보이는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잎이 나온 후에 피는데 흰색에서 연한 자주색으로 물들고 작은 꽃잎이 5장 정도가 보입니다. 다음은 꽃이 수정돼서 작은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모양이고요. 이 작은 열매들이 빨간색으로 익어갑니다. 수피는 회갈색 계열이고 가지가 아래에서 위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을에 익는 낙상홍의 빨간 열매인데요. 크기는 작은 구슬 모양이고 앵도나무 열매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보입니다. 낙상홍은 작은 수영의 가지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빨간색 열매, 그리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서리가 내려도 가지에 붙어있는 빨간색 열매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70번 먼나무입니다. 먼나무도 감탕나무가로 빨간색 열매가 열리는데요. 거제나 제주도에 가로수로 많이 보이는 남쪽의 수종입니다. 먼나무의 잎이 특징적인데요. 먼나무라는 이름은 잎자루가 길어서 잎이 멀리 붙어있다는 모습에서 먼나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잎을 보면 반들반들하고 두꺼우면서 중앙에 라인이 뚜렷하고요. 입술을 연상하게 하는 진한 녹색의 잎입니다. 꽃은 흰색으로 피는데요. 나뭇잎 크기에 비해서 엄청 작은 사이즈고요. 잎자루가 길어서 대부분 잎 아래에서 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꽃을 확대해서 보면 꽃잎이 5장인데 살짝 피면 꽃잎이 뒤로 많이 눕혀진 모양입니다. 먼나무의 빨간색 열매입니다. 감탕나무가로 앞에서 본 감탕나무처럼 까만색 열매의 끝에 까만 점이 있습니다. 감탕나무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이 빨간색 끝에 까만 점이 있는데요. 감탕나무는 타원형의 동그란 모양이고 먼나무보다 잎이 작고 가지에 잎과 빨간 열매가 붙어 있습니다. 먼나무는 잎이 더 크고 잎자루가 길어서 잎이 가지에서 멀리 있어 먼나무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고요. 열매는 타원 모양은 아니고 아주 동그란 구슬 모양입니다. 먼나무의 수피인데요. 역시나 남부수종답게 수피가 보들보들하고 연한 갈색의 계열입니다. 수피도 특징적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먼나무는 줄기에서 멀리 떨어진 진한 잎, 입술을 연상하게 하는 진하고 윤기가 나는 잎을 잘 봐두시면 기억이 쉽겠습니다. 71번 호랑가시나무입니다. 호랑가시나무도 감탕나무가로 상록수이면서 키가 작은 나무이고요. 남쪽 지역 수종입니다. 호랑가시나무는 뾰족한 잎을 보고 바로 맞춰야 하는 수종인데요. 잎에 뾰족한 가시가 호랑이 발톱을 닮았다고 해서 호랑이라는 이름을 써서 호랑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꽃은 봄에 연두색 계열이고요. 잎 겨드랑이에서 꽃차례들이 피는데 앞에서 본 감탕나무 꽃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호랑가시나무 꽃이 수정이 되어서 열매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꽃보다 잎이 더 인상적이네요. 녹색의 열매인데요. 감탕나무처럼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익어가는데 끝에 까만 점이 있는 것도 유사하고요. 호랑가시나무의 빨간 열매입니다. 끝에 점이 있는데 감탕나무보다 끝에 있는 점이 작고요. 타원형은 아니고 동그란 구슬 모양입니다. 수피를 보면 역시 남부수종답게 반들반들하고요. 호랑가시나무는 호랑이 발톱을 닮은 가시 같은 뾰족한 잎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72번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과 수종은 수영이 큰 낙엽 교목이고요. 시험에 나오는 단풍나무과는 단풍나무와 중국 단풍, 복자기, 신나무 이렇게 4가지 수종인데요. 각기 다른 특성이 있어서 구별이 쉽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단풍나무 잎입니다. 잎은 5개에서 7개 정도 손가락 모양으로 깊게 갈라지는 모양이고요. 가는 톱니도 있습니다. 단풍나무 꽃인데요. 가느다랗고 새로 난 가지 끝에서 늘어져서 피는데요. 보랏빛과 붉은빛이 도는 꽃과 줄이 보입니다. 단풍나무의 열매인데요. 열매는 시과로
날개 모양을 닮았고 연한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익습니다. 단풍나무의 수피인데요. 단풍나무는 남부수종은 아닌데 수피가 반들반들한 것도 특징입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 잎인데요. 단풍나무는 다들 잘 아시고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고요. 손가락 모양으로 뻗은 단풍잎을 보고 바로 맞춰야 되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3번 복자기입니다. 단풍나무과고요. 수영도 단풍나무와 비슷하고 가을에 빨간 단풍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복자기의 잎인데요. 복자기는 잎을 보고 찾는 나무입니다. 긴 잎이 세 장이 한 쌍이 돼서 세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자기의 피는 연노란색의 꽃인데요. 나중에 열매가 되면 단풍나무하고 열매 모양도 비슷합니다. 복자기의 날개 모양같이 피는 시과의 열매들입니다. 세 방향으로 뻗어나오는 나뭇잎도 잘 보시고요. 복자기 열매도 시과이고요. 열매가 익으면 이렇게 누렇게 익으면서 벌어지고 종자가 나옵니다. 복자기의 수피인데요. 단풍나무는 반들반들한 수피인데 복자기 나무는 수피가 아주 거칠게 벗겨지는 것이 구별이 되는 특징입니다. 복자기에 빨갛게 물든 나뭇잎입니다. 복자기는 세 장의 작은 나뭇잎이 한 쌍이 되어서 세 방향으로 뻗는 것을 기억하시면 바로 맞출 수 있는 수목이 되겠습니다. 74번 신나무입니다. 신나무도 단풍나무과의 교목이고요. 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종인데 자주 보는 익숙한 나무는 아닙니다. 잎인데요. 앞에서 본 단풍나무나 복자기 잎처럼 개성이 뚜렷한 잎 모양입니다. 잎이 길고 날씬하면서 세 갈래로 뾰족하게 갈라지는데요. 미사일이나 우주 발사체 같은 모양입니다. 비슷한 모양의 잎이 있었는데 산사나무 잎이 생각나는데요. 산사나무 잎과 비교해보면 산사나무는 깊은 톱니가 더 많고 도깨비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모양이고요. 신나무는 산사나무보다 좀 날씬하면서 세 방향으로 뻗고 미사일 같은 발사체를 연상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신나무의 꽃인데요. 연한 녹색으로 가지 끝에서 피고 작은 꽃들이 꽃대를 중심으로 산만하게 피어있는 모양입니다. 신나무의 열매인데요. 단풍나무나 복자기와 거의 비슷한 모양이고요. 열매는 시과로 날개가 나방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누렇게 되면서 종자가 나오는 것도 단풍나무나 복자기나 비슷합니다. 수피인데요. 수피는 진한 회색과 갈색이 섞이고 가로로 선명하게 갈라지는 모양입니다. 잎도 한번 보시고요. 신나무도 가을에 빨간 단풍이 들고요. 잎이 세 방향으로 미사일 발사체처럼 뻗는 모양을 연상하시면 기억하기 쉬운 나무가 되겠습니다. 75번 중국 단풍입니다. 단풍나무과의 교목이고요. 중국 단풍도 잎이 특징적인 나무입니다. 잎을 먼저 보시면 잎 모양이 오리발을 닮은 것도 같고 삼지창 모양도 연상이 되고요. 중국 단풍도 잎이 제일 특징적이니까 잎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한 노란색의 꽃인데요. 바로 앞에서 본 신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꽃대를 중심으로 조그만 꽃들이 꽃 차례로 산만하게 피어있는 모양입니다. 중국 단풍의 열매인데요. 중국 단풍 열매도 시과로 나비나 나방 날개 같은 모양입니다. 열매가 다 익으면 마찬가지로 누렇게 익고 종자가 나오는데 신나무처럼 나방 모양 같습니다. 중국 단풍의 수피인데요. 수피가 단풍나무처럼 반들반들한 편이고요. 연한 갈색 계열입니다. 나무 수피에서 나오는 잎을 보시면 중국 단풍은 삼지창이나 오리발 모양의 잎을 잘 봐두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76번 사철나무입니다. 사철나무는 키가 작은 관목이고요. 특징이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상록수이고 잎이 밀승하게 자라서 차폐식재나 생울타리로 많이 이용되는 수목입니다. 잎을 보시면 진한 녹색 계열이고요. 잎이 두껍고 광택도 있고요. 작은 톱니도 있습니다. 봄에는 흰 꽃이 가지 끝하고 잎 겨드랑이에서 나오는데요. 색깔은 연한 녹색 계열이네요. 꽃 모양을 확대해서 보면 열 십자형으로 꽃잎이 4장이고 수술도 4개가 보이는데 아주 기하학적인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삭과이고 동그란 구슬 모양이고요.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익어갑니다. 빨갛게 다 익어서 벌어지는 모양인데요. 열매가 다 익으면 4쪽으로 갈라지면서 빨간 종자가 나옵니다. 열매가 익어서 종자가 나올 때도 푸른 사철나무의 잎도 잘 봐두시고요. 시험에서 꽃을 확대한 사진이 나오면 기하학적으로 열 십자로 된 4개의 하얀 꽃잎과 수술을 잘 봐두시고요. 빨갛게 익은 열매가 4쪽으로 갈라지면서 빨간 열매가 나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7번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는 3m 정도의 관목이고요. 줄기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화살나무를 연상시켜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잎을 먼저 보시면 작은 타원형의 양 끝이 뾰족한 모양이고요. 잔 톱니도 보이고요. 가을에는 붉은색 단풍이 드는 잎입니다. 화살나무의 꽃인데요. 연한 녹색 계열이고 꽃잎이 4장, 수술도 4개 보이는데 나뭇잎에 가려서 작게 피는 모양입니다. 화살나무의 잎은 가을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해가면서 잎이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고요. 열매는 녹색에서 점차 붉은색으로 익어갑니다. 화살나무의 빨간 열매인데요. 다 익으면 빨간 껍질이 벗겨지면서 종자가 튀어나옵니다. 수피인데요. 가는 줄기들은 코르크질의 날개가 선명하게 보이고요. 나무가 커서 수령이 커지면 오른쪽에 기둥줄기처럼 코르크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자국만 남게 됩니다. 줄기 모양이 잘 나온 사진인데요. 화살나무는 줄기가 화살대처럼 코르크질의 날개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담쟁이 덩굴입니다. 담쟁이 덩굴은 호떡과의 식물로 나무나 바위 같은 구조물을 타고 자라는 덩굴 식물이고요. 이 수영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수목입니다. 담쟁이 덩굴의 잎이고요. 잎은 넓은 편이고 3갈래로 갈라지면서 톱니가 불규칙하게 있습니다. 꽃인데요. 꽃은 5월에 황록색으로 잎 겨드랑이에서 피는데 잎이 커서 꽃이 작아 보이고요. 작은 꽃잎이 5장이고 수술도 5개 정도 보입니다. 담쟁이 덩굴의 열매는 동그랗게 아주 작은 블루베리 같은 모양이고요. 열매가 하얗게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열매는 녹색에서 까만색 계열로 익어가고요. 까맣게 익어가는 열매도 하얀 막 같은 것으로 쌓인 것 같습니다. 담쟁이 덩굴의 수피인데요. 수피는 짙은 갈색에 거친 편이고요. 수영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듯이 나무나 벽, 바위 같은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는 덩굴 식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4m 정도의 관목이고요. 설명이 필요 없이 사진만 보시면 바로 아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무궁화의 잎입니다. 3갈래로 갈라지고 끝은 뾰족하고요. 다들 잘 아시는 무궁화 꽃입니다. 분홍색 바탕에 내부는 짙은 붉은색입니다.
무궁화의 열매이고요. 열매는 익으면서 5갈래로 갈라집니다. 열매가 익어서 누렇게 갈라진 모습이고요. 무궁화는 더 설명 안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0번 벽오동입니다. 벽오동은 수영이 큰 교목이고요. 잎이 아주 크고 줄기와 수피가 청록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잎인데요. 잎이 3갈래로 갈라진 게 삼지창이나 오리발이 연상되는 모습입니다. 오리발 잎을 닮은 나무가 생강나무하고 중국 단풍이 있었는데요. 벽오동 잎이 훨씬 크고 널찍하게 생겼습니다. 벽오동 꽃은 여름에 흰색하고 노란색도 보이고 익으면서 빨간색도 보이는데요. 꽃대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꽃들이 아주 산만하게 핀 모양입니다. 벽오동은 열매도 특이한데요. 이렇게 가느다란 꽈리나 완두큰 꽃두리 같은 모양으로 달립니다. 열매가 누렇게 익어서 종자가 나온 모양이고요. 종자는 누런색이고 작은 구슬만한 모양입니다. 벽오동의 수피입니다. 벽오동의 벽자는 풀 벽자를 써서 수피가 청록색이라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청록색의 수피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수피가 특징적인 나무입니다. 벽오동은 수피도 특이하지만 나뭇잎으로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나무고요. 삼지창이나 오리발 같은 모양의 잎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1번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는 잎이 항상 푸른 상록수고요. 겨울에도 붉은 꽃이 피어서 동백꽃은 겨울의 꽃이라고 부르고 동백나무에서 동은 겨울 동자를 써서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 잎인데요. 잎이 두껍고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도 있고요. 짙은 녹색입니다. 잔톱니들도 있는 것 확인하시고요. 겨울에도 핀다는 겨울의 꽃, 동백나무의 빨간 꽃입니다. 꽃이 붉은색으로 탐스럽게 피고 꽃잎이 7장 정도가 서로 겹쳐져서 추운 겨울에도 피어서 이 노란 수술을 두텁게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매는 가을에 달리는데요. 연한 녹색에서 점차 진한 밤색으로 익으면서 벌어지는데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단단한 열매가 진한 밤색으로 익고 벌어지면서 종자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열매가 윤기도 있고 종자를 짜서 기름으로도 씁니다. 수피는 연한 갈색의 부드러운 편이고요. 동백나무는 겨울에도 피는 핑크빛 붉은색 꽃 그리고 두껍고 광택이 흐르는 잎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2번 노각나무입니다. 노각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는 아닌데요. 나무 껍질이 사슴뿔을 닮아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사슴뿔을 녹각이라고 하죠. 녹각나무라고 하다가 기억자가 없어지고 노각나무로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노각나무의 잎은 그냥 평범하게 생긴 나뭇잎이고요. 약간 타원형의 모양에 서서히 좁아지면서 끝이 뾰족하고 잔톱니도 보입니다. 노각나무의 하얀색 꽃입니다. 꽃은 여름에 3가지에서 흰색으로 피는데 안에 노란색 수술들하고 어우러져서 이쁘게 피는 모양입니다. 특이하게 생긴 노각나무의 작은 열매인데요. 열매는 삭과로 끝이 뾰족하고요. 맨 끝에는 가느다랗게 꼬인 실 같은 것도 보입니다. 노각나무의 열매가 누렇게 익어서 다 벌어진 모양인데요. 열매가 익으면 5조각으로 벌어지면서 종자가 나옵니다. 노각나무의 수피입니다. 수피가 사슴뿔을 닮아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수피는 매끈한 편이고요. 껍질이 벗겨지면서 얼룩얼룩한 무늬도 보이고요. 노각나무는 얼룩한 모양의 수피를 잘 보시고요. 흰색 꽃과 그 안에 노란 수술이 어우러져서 예쁘게 핀 꽃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83번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는 4m 정도의 관목이고요. 인도의 설화에서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리수나무의 잎인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 긴 타원형의 톱니는 안 보이고 끝이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보리수나무의 인상적인 꽃 모양입니다. 꽃은 연한 백색 계열이고요. 작고 귀여운 나팔꽃 모양으로 피고요. 꽃잎이 4장인데 꽃잎 끝이 뾰족하게 보입니다. 다음은 열매인데요. 열매는 여름에 익는데 둥글고 앵두같이 빨간색이면서 열매 크기에 비해서 열매 자루가 길어 보입니다. 수피는 흑갈색이고요.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보리수나무는 특징적인 게 작고 귀여운 나팔꽃 모양의 흰 꽃을 잘 받으시고요. 여름에 앵두 같은 빨간색 열매와 긴 열매 자루, 요거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84번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는 여름철에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조경수로 인기가 좋은 키가 작은 교목입니다. 배롱나무의 잎을 보면 두껍고 숟가락 모양을 닮았고요. 표면에 윤기도 있어 보입니다. 잎자루는 거의 없어서 가지에 붙어서 난 잎도 잘 보시고요. 배롱나무의 꽃입니다. 분홍빛 핑크색으로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이고요. 꽃잎이 쭈글쭈글한 모양입니다. 배롱나무의 열매는 삭과로 동그란 모양이고요. 껍질이 단단하고 누렇게 갈라지면서 익습니다. 열매가 5조각으로 갈라져서 누렇게 다 익어서 벌어진 모양입니다. 배롱나무는 수피가 인상적인데요. 수피가 붉은 빛이 도는 갈색 계열이고요. 벗겨진 부분으로 흰색으로 얼룩이 지고요. 수피도 감상하기 좋은 조경수입니다. 수피도 잘 받으시고요. 여름에 핑크색으로 화려하게 피고 잎이 쭈글쭈글한 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5번 팔쏘니입니다. 팔쏘니는 작은 관목인데 잎이 사철 푸른 상록수고요. 잎이 특징적인 나무입니다. 잎을 보면 긴 손가락 모양으로 8개 정도로 갈라지는데요. 잎이 손을 닮았고 8개로 갈라져서 팔손이라고 합니다. 팔손이는 꽃이 동그랗게 작은 꽃들이 꽃대를 중심으로 모여서 꽃차례를 만들어서 피어나고요. 동그랗게 모인 꽃들이 수정이 되면 모두 열매가 됩니다. 팔손이의 동그랗고 까만 열매들인데요. 처음에 동그랗게 모인 꽃들이 열매가 된 모습입니다. 팔손이는 남부 수종이라 중부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데요. 손가락 모양으로 뻗은 잎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는 수목이고요. 동그랗게 모여 나온 꽃 차례들이 까만 열매가 되는 것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86번 금식나무입니다. 금식나무는 키가 작고 잎이 특징적인 상록수고요. 일본에서 원예 품종으로 개발한 관목입니다. 금식나무의 잎인데요. 푸른색 잎에 노란색 얼룩이 많이 있죠. 금식나무 잎은 한간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금식을 해서 영양이 부족해서 잎에 반점이 생겼다고들 합니다. 꽃인데요. 꽃은 가지 끝에 맨 위에서 달리고 자줏빛으로 피는데 아주 작은 크기의 꽃이 핍니다. 열매는 빨간색인데요. 둥근 구슬 모양이고요. 겨울에도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금식나무는 생소한 나무로 볼 수도 있지만
큼지막한 잎에 노란색 얼룩 반점이 있고요. 얼룩 반점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나무고, 큰 잎 사이에 빨간색 열매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87번 노랑말채 나무입니다. 노랑말채 나무는 2m 정도 되는 가지가 노란색인 낙엽 관목입니다. 말채 나무 종류는 지금 보는 노랑말채 나무와 흰말채 나무, 그리고 그냥 말채 나무 세 가지인데요. 공통점도 있고 차별되는 모양이 있어 구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노랑말채나무 수피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노란색의 수피가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잎인데요. 긴 타원형의 끝이 뾰족해지는 모양입니다. 나뭇잎 모양은 말채나무 종류는 세 가지가 다 거의 비슷해서 구별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꽃이고요. 작은 꽃들이 가지 끝에서 하얀색으로 꽃 차례를 이루면서 핍니다. 말채 나무 종류는 꽃 색깔도 모두 흰색이고요. 모양이 비슷해서 이런 모양의 꽃이나 잎 모양이 나오면 우선 말채나무 종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랑 말채나무에 구슬 같은 흰색 열매이고요. 중앙에는 까만 점도 있습니다. 흰색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지금 보는 노랑 말채나무하고 흰 말채나무 두 가지고요. 그냥 말채나무는 까만색 열매가 다릅니다. 노랑 말채나무는 수피가 노란색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끝에 까만 점이 있는 구슬 모양을 닮은 열매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92번 흰 말채나무입니다. 흰 말채나무는 원래 뒤쪽에 있는데 말채나무끼리 구별을 위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흰 말채나무도 역시 첫 사진은 수피 사진이고요. 수피가 빨간색인 게 특징입니다. 흰 말채나무의 잎이고요. 앞에서 본 노랑 말채나무와 비슷하게 긴 타원형이고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흰 말채나무의 꽃이고요. 흰색 꽃이 가지 끝에서 작은 꽃들이 꽃 차례로 피는 게 노랑 말채나무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열매인데요. 열매도 역시 노랑 말채나무처럼 흰색의 구슬 같은 열매와 그 끝에 까만 점 거의 비슷합니다. 흰 말채나무는 붉은색의 수피를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는 나무고요. 하얀색의 구슬 같은 열매와 끝에 까만 점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랑 말채나무와 흰 말채나무의 구별인데요. 공통점은 흰색 꽃이 열리고 흰색 구슬 같은 열매의 까만 점, 그리고 나뭇잎 모두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노랑 말채나무는 수피가 노란색이고요. 흰 말채나무는 수피가 빨간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수목이 되겠습니다. 86번 말채나무입니다. 말채나무 수형과 수피 사진을 함께 가져왔는데요. 앞에서 본 노랑 말채나무나 흰 말채나무는 키가 작은 관목이고요. 말채나무는 키가 10m 정도 되는 큰 교목입니다. 잎을 보면 앞에서 본 노랑 말채와 흰 말채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관목에 달린 잎과 키가 큰 교목에 달린 잎의 느낌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는지요? 교목이다 보니 앞에 있는 잎과 뒤쪽에 있는 잎도 보이고 원근감으로 인해서 큰 나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말채나무의 흰 꽃인데요. 마찬가지로 흰 꽃이 꽃 차례로 피는데 노랑 말채나 흰 말채나무보다 꽃잎이 조금 길고요. 작은 꽃들이 더 많이 꽃 차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매인데요. 말채나무는 열매가 까만색입니다. 앞에서 본 노랑 말채와 흰 말채나무는 하얀색이었고요. 말채나무는 열매가 까만색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채나무는 잎과 열매가 보시는 것처럼 교목 같은 느낌이 나고요. 열매가 까만색으로 익는다는 것을 잘 구별하시면 시험 볼 때
어렵지 않게 나무 이름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89번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 수형을 보면 잎과 함께 하얀색 꽃이 피는 낙엽 교목입니다. 산딸나무 이름은 빨간색 열매가 산딸기를 닮은 데서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 잎인데요. 둥근형이면서 끝이 뾰족해지고 빗살 무늬가 선명합니다. 어디서 본 듯한 모양인데요. 뒤에 나올 산수유 잎하고 거의 흡사한 모양입니다. 앞에서 본 말차나무 종류와 산딸나무, 산수유 같은 나무는 층층나무가로 나뭇잎 모양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산딸나무에 이쁜 나비 모양의 흰색 꽃입니다. 꽃잎이 4개가 나비 날개처럼 펼쳐져 있고요. 가운데는 녹색 계열의 동그란 수술이 보입니다. 산딸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동글고 붉은색으로 익는데 산딸기나 뱀딸기 같은 모양을 닮았습니다. 수피인데요. 왼쪽은 회갈색 계열인데요. 오른쪽 수피는 산딸나무가 수형이 커지면서 수피가 벗겨지면서 갈색의 얼룩 무늬가 생기고요. 산딸나무는 수피도 감상하기 좋은 나무입니다. 산딸나무의 연상 키워드는 산딸기나 뱀딸기처럼 열리는 빨간색 열매, 그리고 날개를 활짝 편 것 같은 4장의 흰색 꽃잎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0번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우리가 잘 아는 산수유 열매가 열리는 나무고요. 층층나무과의 낙엽 교목입니다. 잎인데요. 앞에서 본 산딸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동그란 타원형의 빗살 무늬가 길게 선명하고 끝은 뾰족해지는 모양입니다. 꽃인데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피는 산수유의 노란색 꽃입니다. 노란색 꽃이 가지 끝에서 나오고요. 산수유처럼 노란색 꽃이 먼저 피는 수종이 있죠. 바로 생강나무인데요. 생강나무 꽃을 가져와 봤는데 생강나무의 노란색 꽃은 가지에 바싹 붙어서 나오고요. 모양은 카네이션처럼 동그랗게 뭉쳐서 나오는 거 잘 봐두시고요. 누구나 다 아실만한 산수유의 열매입니다. 산수유 열매는 핵과로 긴 타원형으로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왼쪽은 수피인데요. 수피가 회색 계열인데 수형이 오래되면 수피가 거칠게 벗겨집니다. 산수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수유의 빨간 열매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91번 층층나무입니다. 층층나무는 수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가 큰 낙엽 교목이고요. 층층나무는 가지가 수평으로 층을 이루어서 여러 층으로 자라서 층층나무라고 합니다. 잎을 보면 앞에서 본 말차나무, 산수유 같은 층층나무과 잎하고 비슷한 모양인데요. 층층나무도 긴 타원 모양의 끝이 뾰족해지고요. 다른 점은 앞에서 본 나무들보다 잎자루가 더 길고요. 나뭇잎이 두꺼워 보이고 힘도 있어 보입니다. 꽃은 말차나무처럼 하얀색 작은 꽃들이 꽃차례로 피는데요. 꽃차례가 더 넓게 쟁반처럼 퍼진 모양으로 넓게 피는 모양입니다. 꽃을 확대해서 보면 말차나무 꽃차례하고 구별이 거의 어렵고요. 얇은 꽃잎이 4장이고 가느다란 수술도 4개입니다. 열매인데요. 층층나무 열매도 동그란 구슬 모양이고요. 녹색에서 까만색으로 익어가고요. 열매가 까맣게 익는 것이 말차나무와 비슷합니다. 열매 사진을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다 익어서 검은 열매자루가 붉은 빛이 도는 것도 잘 확인하시고요. 층층나무의 수피는 회갈색으로 껍질은 부드럽게 보이고요. 세로로 줄무늬 같은 게 보입니다.
층층나무는 이름 그대로 수형이 수평으로 여러 층으로 자라서 층층나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3번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는 다들 잘 아시는 나무인데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연한 분홍빛 꽃이 화려하게 피는 관목입니다. 수목감별에 나오는 진달래과의 수목은 진달래, 철쭉, 산철쭉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사한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서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진달래 잎입니다. 잎은 양 끝이 뾰족하고요. 약간 불록한 올챙이형 나뭇잎 모양입니다. 진달래 꽃인데요. 꽃은 연한 홍색 또는 분홍빛이 도는 홍색이고요. 가지 끝에서 잎보다 먼저 핍니다. 열매인데요. 열매는 사과이고 길쭉한 원통형 모양이고요. 크기는 2cm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열매 끝에 작은 실 같은 게 보이는 것도 잘 확인하시고요. 진달래 열매가 익어서 갈라진 모습인데요. 원통형의 열매가 익으면 5갈래로 누렇게 갈라집니다. 수피와 꽃인데요. 수피는 연한 갈색인데 별 특색은 없어 보이고요.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연한 핑크빛의 홍색인 것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94번 철쭉입니다. 철쭉도 진달래과로 작은 관목이고요. 수형에서 보시면 연한 분홍색 꽃이 잎과 함께 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쭉의 잎인데요. 철쭉의 잎은 긴 타원형이지만 끝이 뾰족하지 않고 진달래나 산철쭉보다는 뭉툭한 모양입니다. 철쭉의 꽃인데요. 같은 진달래과라서 모양은 비슷하지만 색상이 진하지 않고 흰 빛이 도는 연한 핑크색입니다. 열매인데요. 둥근 타원형 모양이네요. 앞에서 본 진달래는 원통형의 긴 모양이었고요. 지금 보는 철쭉과 산철쭉은 둥근 타원형 모양입니다. 열매가 누렇게 익어서 벌어진 모양입니다. 동그란 타원의 열매가 5갈래로 갈라집니다. 철쭉의 수피와 꽃인데요. 수피는 연한 갈색인데 특별한 특징은 없어 보이고요. 꽃을 보시면 철쭉은 꽃이 색상이 진하지 않고 아주 연한 분홍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5번 산철쭉입니다. 산철쭉은 수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관목이고요. 진한 분홍빛 꽃이 잎과 함께 핍니다. 잎인데요. 양 끝이 뾰족해지는 것이 진달래와 비슷한데 진달래보다 더 날씬한 잎 모양입니다. 다음은 산철쭉의 꽃인데요. 꽃의 색상을 보면 진한 핑크색 꽃이 가지 끝에 화려하게 핍니다. 다음은 열매인데요. 열매는 약간 긴 타원 모양이고 열매 끝에는 실 같은 긴 털이 나와 있습니다. 열매가 누렇게 익고 벌어진 모양인데요. 긴 털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산철쭉의 꽃인데요. 산철쭉은 진달래나 철쭉보다 꽃의 색상이 핑크빛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달래과의 3가지 수목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먼저 수형에서 보시면 잎과 꽃이 피는 순서를 보면 진달래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연한 홍색의 꽃이 피고요. 철쭉과 산철쭉은 잎과 함께 꽃이 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잎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진달래는 양 끝이 뾰족하면서 좁아지는데 중앙은 약간 볼록한 올챙이 모양의 잎이고요. 철쭉은 전체적으로 뭉툭한 잎 모양입니다. 산철쭉은 잎 모양이 진달래처럼 양 끝이 뾰족하지만 3가지를 비교할 때
제일 좁은 잎 모양입니다. 다음은 꽃의 색상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진달래는 아주 연한 핑크빛이 도는 홍색이고요. 철쭉은 흰색 빛이 도는 아주 연한 분홍빛 꽃이고요. 산철쭉은 세 가지를 비교할 때 제일 진한 핑크색이고 더 화려하게 피는 느낌입니다. 진달래과의 수목이 시험에 나오면 먼저 꽃보다 잎이 먼저 피는지, 잎 모양이 뾰족한지 뭉툭한지, 그리고 꽃 색깔이 연한지 진한 핑크색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목감별 제3장 층층나무과 등 29개 수종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들풀의 나무과 등 25개 수종입니다. 다음 자료가 올라오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